뱃살, 혈당 잡는다는 건 다 해봤는데도 안 되셨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99%가 이것 하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18년 차 김민수입니다. 부산 67세 최순덕 할머니. 밥 반 공기만 먹는데도 뱃살 안 빠지고 밤마다 쥐가 나서 못 잤습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 바지가 헐렁해지고 혈당이 떨어졌습니다. 대체 뭘 한 걸까요? 여러분 매일 물 마시시죠? 건강하게 2리터씩.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맹물만 마시면 몸속 미네랄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이게 뱃살, 혈당, 부종의 진짜 원인입니다. 그럼 소금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99%가 실수합니다. 물 1컵에 소금 1스푼 넣고 벌컥. 경기도 안양 72세 박만수 할아버지 이렇게 마시다가 일주일 만에 응급실 실려갔습니다. 평생 소금 줄여라 들었죠? 진실은 이겁니다. 문제는 소금의 양이 아니라 종류와 방법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일주일 뒤 가족이요? 살 빠졌어? 물어보고 혈당 수치도 안정화됩니다. 구독, 좋아요 무료입니다. 댓글로 소금물 드셔본 적 있으면 1, 없으면 2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중에 봐야지 하면 그땐 삭제됐을 수도 있으니 꼭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 소금물 제대로 마시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은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덜 중요한 것부터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첫 번째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은 혈당, 뱃살과 직접 연결되니까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4번째 변화부터 시작합니다. 입마름과 지독한 갈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물 마셔도 입이 바짝바짝 마르신 적 있으시죠?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입술이 갈라지고 목이 칼칼하고 물 마셔도 10분 뒤면 또 목이 마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몸은 물이 필요한데 뇌는 목마르지 않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미네랄 없는 맹물만 계속 마시는 겁니다. 맹물은 우리 몸에 잠깐 머물다가 오히려 몸속 귀한 미네랄을 껴안고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물을 마실수록 몸의 염분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세포는 물을 머금지 못하고 세포성 탈수 상태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물은 마시는데 세포는 목마른 상태입니다. 컵으로 물을 계속 붓는데 컵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그대로 새는 것과 똑같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71세 이영숙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저 하루에 물 1리터 넘게 마시는데 입이 항상 말라요. 밤에도 물 마시러 일어나고요. 할머니는 건강 프로그램에서 물 많이 마시라고 해서 억지로라도 드셨대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그 물에 미네랄은 있습니까? 미네랄이요? 그냥 정수기 물인데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물 1리터에 천일염 2꼬집만 넣으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드세요. 아침에 1컵, 점심 먹고 1컵, 저녁에 1컵 이런 식으로요. 딱 5일 뒤 할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입이 안 마르니까 물도 덜 마시게 되고 밤에 화장실도 안 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입술이 안 갈라져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아주 적은 양의 질 좋은 소금이 섞인 물은 우리 몸의 체액과 농도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물이 세포 속으로 쏙쏙 들어가 머물러 있습니다. 맹물을 마실 때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도 갈증이 해소되고 입마름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 10컵 마시는 것보다 미네랄 들어간 물 5컵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소금 많이 넣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바로 99%가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소금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몸이 더 붓고 혈압이 올라가고 콩팥에 무리가 갑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68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바로 그 경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좋다는 소리 듣고 물 한 컵에 소금 한 스푼씩 넣어서 드셨대요. 그런데 3일 만에 다리가 퉁퉁 붓고 숨이 차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정확한 양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물만 마시면 세포는 목마릅니다. 미네랄이 들어간 물을 마셔야 세포가 물을 머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밤에 주무실 때 느끼실 수 있는 변화입니다. 특히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 꼭 들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변화입니다. 밤에 쥐가 안 나고 잠을 깊게 잡니다. 여러분,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악 하고 깨보신 경험 있으시죠? 종아리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고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한참 주무르고 나서야 겨우 풀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다시 잠들기 힘듭니다. 흔히 마그네슘 부족이라고만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마그네슘 영양제 드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몸의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쉬려면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 다양한 미네랄의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이 미네랄들이 근육에 움직여라, 이제 쉬어라 하는 전기 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미네랄 하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가 함께 있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9세 박정희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밤마다 쥐가 나서 잠을 못 자요? 마그네슘 영양제도 먹고, 바나나도 먹고, 스트레칭도 하는데 소용없어요. 한 달째 제대로 못 자서 낮에 졸려 죽겠어요. 할머니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니까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기운도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물은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2리터 넘게 마십니다. 그런데 왜요? 할머니, 그 물에 미네랄은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그냥 정수기 물 끓여서 식힌 물이에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물은 많이 드시는데 미네랄은 하나도 안 들어간 맹물만 드신 겁니다. 그러면 몸속 미네랄이 소변으로 계속 빠져나갑니다. 마그네슘 영양제를 아무리 먹어도 물과 함께 빠져나가니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물 1리터에 천일염 2꼬집만 넣으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나눠 드세요. 특히 저녁 먹고 한 컵, 자기 1시간 전에 한 컵 꼭 드세요. 딱 일주일 뒤 할머니가 웃으면서 오셨습니다. 선생님, 쥐가 안 나요. 밤새 푹 잤어요. 낮에도 안 졸려요. 얼굴색도 훨씬 밝아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질 좋은 소금에는 나트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그네슘, 칼륨 등 다양한 미네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이 부족한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면서 근육의 비정상적인 경련을 막아줍니다.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되니 잠도 깊게 주무실 수 있게 됩니다.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밤에 쥐 때문에 잠을 설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은 미네랄 부족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 전에 소금물 한 컵 벌컥 마시면 되겠네요.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직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려고 자꾸 깨게 됩니다. 그리고 소금 농도가 너무 진하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서 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74세 정만석 할아버지가 바로 그 경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쥐 안 나려고 자기 직전에 소금물 500ml를 벌컥 마셨대요. 그런데 밤에 화장실 3번 가고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붓고 혈압이 올라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이건 조금 있다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쥐가 나는 건 마그네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네랄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뱃살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밥을 적게 먹는데도 뱃살이 안 빠지시는 분들 꼭 들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변화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가짜 뱃살이 빠집니다. 여러분, 나이살 이야하시면서 뱃살 빼는 걸 포기하시나요? 거울 앞에 서서 배를 만지면서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 하시죠? 물론 지방으로 인한 뱃살도 있지만 많은 경우 어르신들의 뱃살은 부종, 즉 몸이 붓는 것과 관련이 큽니다. 아니, 소금 먹으면 더 붓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겠죠? 그건 나쁜 소금, 정제염을 많이 먹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몸에 미네랄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큰일 났다 싶어서 어떻게든 염분 농도를 맞추려고 물을 억지로 몸에 껴안고 안 내보냅니다. 이게 바로 부종이고 몸이 붓고 무거워지는 이유입니다. 배가 나오고 얼굴이 붓고 다리가 퉁퉁 붓는 겁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66세 김순자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밥을 반 공기만 먹는데 뱃살이 안 빠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도 붓고 양말 자국이 종아리에 깊게 파여요. 저녁이 되면 신발이 꽉 껴요. 할머니는 허리둘레가 90cm였습니다. 키가 155cm인데 배만 볼록 나와 있었습니다. 다이어트를 1년 넘게 했는데도 뱃살은 그대로였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물은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물 많이 마시면 살 빠진다고 해서 2리터 넘게 마십니다. 그 물에 미네랄은 있습니까? 그냥 생수인데요. 미네랄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할머니는 맹물만 계속 드신 겁니다. 물은 많이 마시는데 미네랄은 없으니까 몸이 주인이 물만 주고 미네랄을 안 주네? 큰일 났다 싶어서 물을 붙잡고 안 내보낸 겁니다.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물 1리터에 천일염 2꼬집만 넣으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나눠 드세요.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마시지 마세요. 딱 10일 뒤 할머니가 활짝 웃으면서 오셨습니다. 선생님, 바지가 헐렁해요. 허리둘레가 5cm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얼굴 안 붓고 양말 자국도 안 생겨요. 할머니는 몸도 가벼워지고 계단 오르기도 훨씬 수월해졌대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질 좋은 소금을 적절히 섭취하면 몸이야, 이제 미네랄이 들어오는구나. 물을 억지로 잡고 있을 필요 없겠다. 라고 안심합니다. 불필요하게 잡고 있던 수분을 소변으로 시원하게 배출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뱃살처럼 보이던 부종이 빠지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활력이 돕니다. 이게 썸네일에서 말한 뱃살의 정체 중 하나입니다. 진짜 지방이 아니라 물이 빠지는 겁니다. 어르신 10명 중 6명이 부종으로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은 미네랄 부족 때문입니다. 물만 많이 마시고 미네랄은 안 먹어서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럼 소금 많이 먹으면 부종이 더 빨리 빠지겠네요? 절대 안 됩니다. 정제염이나 나쁜 소금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이 더 붓습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70세 이만수 할아버지가 바로 그 경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좋다는 소리 듣고 매일 국에 소금 듬뿍 넣어 드셨대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몸이 더 붓고 혈압이 올라가고 숨이 차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할아버지가 드신 건 정제염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할까요? 이건 조금 있다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뱃살 중 일부는 지방이 아니라 물입니다. 미네랄이 부족해서 물이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혈액순환과 혈당에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도시는 분들, 혈당이 안 잡히시는 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드디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변화입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핑 돌거나 머리가 멍할 때 있으시죠? 의자에서 일어설 때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현기증이 나거나 잠깐 휘청거리는 겁니다. 바로 혈액량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 즉 피의 양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 바로 소금, 나트륨입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피의 양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낮아지고 피가 온몸 구석구석, 특히 뇌까지 힘차게 돌지 못합니다. 물론 고혈압 환자분들은 예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저염식이 능사는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소금 줄여라는 말만 듣고 지나치게 싱겁게 드시다가 오히려 저혈압으로 고생하십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68세 강민호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핑 돌아요.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혈당도 140 넘게 나오고 밥 먹고 나면 너무 졸려서 낮잠 안 자면 못 견디겠어요. 할아버지는 고혈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혈압이 100에 60으로 낮았습니다. 혈당도 공복에 142로 높았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식사하실 때 간은 어떻게 하십니까? 건강에 좋다고 해서 소금 거의 안 넣고 먹습니다. 국도 싱겁게 먹고요. 물은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2리터는 마시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소금은 거의 안 드시고 물만 많이 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혈액량이 줄어들고 피가 제대로 안 돌고 뇌에도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안 가는 겁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물 1리터에 천일염 2꼬집만 넣으세요. 그리고 식사할 때 국에 소금 조금만 더 넣으세요. 아주 조금만요. 딱 2주 뒤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면서 오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지 않아요. 혈당도 120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도 졸리지 않아요.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질 좋은 소금이 적절히 공급되면 우리 몸은 적정량의 혈액을 만들어냅니다. 피가 힘차게 돌아야 우리가 밥을 먹고 생긴 혈당, 즉 포도당을 세포 구석구석으로 잘 배달해 줍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인슐린도 제 역할을 하고 혈당이 피 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에너지원으로 잘 쓰이게 됩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몸의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 같은 양을 먹어도 에너지를 더 잘 태우게 되어 뱃살이 찌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게 바로 썸네일에서 말한 혈당과 뱃살의 진짜 비밀입니다. 소금물이 직접 혈당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혈당이 제대로 쓰이게 만드는 겁니다. 어르신 10명 중 4명이 저혈압으로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은 지나친 저염식 때문입니다. 좋다는 소리만 듣고 무조건 소금을 줄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도신 적이 있으면 숫자 1을, 혈당이 잘 안 잡혀서 고생하신 적이 있으면 숫자 1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소금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하나요? 바로 이겁니다. 99%가 이걸 몰라서 실패합니다. 지금부터 그 황금 비율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소금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습니다.
먼저 황금 비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썸네일처럼 한 잔에 타서 원샷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일주일 만에 몸이 망가집니다. 물 1리터, 페트병 하나 기준입니다. 여기에 질 좋은 소금 딱 2꼬집, 약 1g에서 2g 정도만 넣으세요. 그리고 잘 흔들어서 녹입니다. 이 물을 컵에 따라서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겁니다. 아침 공복에 한 컵, 식사 중간에 한 컵, 이런 식으로 나눠 드세요. 절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물을 줄이세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자꾸 깨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고혈압이나 신장, 콩팥 질환으로 약을 드시거나 의사의 저염식 처방을 받으신 분은 절대 따라 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소금의 실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소금이 좋아요? 라고 물으시면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좋네, 죽염이 좋네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싼 소금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피하시면 됩니다. 이 3가지를 뺀 나머지는 다 질 좋은 소금입니다. 지금부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소금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눈처럼 새하얀 정제염입니다. 이건 공장에서 미네랄을 싹 빼버리고 염화나트륨 99.9%만 남긴 짠맛 나는 화학물질입니다. 미네랄은 없고 쓴맛만 납니다. 부종과 혈압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성분표에 정제소금이라고 쓰여 있으면 절대 사지 마세요. 두 번째, 꽃소금입니다. 천일염을 물에 녹여 불순물을 씻어낸 소금인데 이 과정에서 미네랄도 상당 부분 같이 씻겨 나갑니다. 정제염보다는 낫지만 굳이 찾아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맛소금입니다. 이건 소금이 아닙니다. 정제염에 MSG, 화학조미료를 섞은 것입니다. 국이나 무침에 이걸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 맛소금을 소금인 줄 알고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오늘부터 당장 버리세요. 그럼 어떤 소금을 사야 할까요? 위 3가지를 뺀 소금, 즉 간수를 뺀 천일염, 국산도 좋습니다. 암염, 히말라야 핑크솔트도 좋습니다. 죽염도 좋습니다.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이라면 뭐든 좋습니다.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정제하지 않은 소금이 좋은 소금입니다. 마트 가서 천일염 하나만 사세요. 3,000원이면 됩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73세 최영희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저 죽염 사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요. 10만 원 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마트에서 파는 3,000원짜리 천일염으로 충분합니다. 비싼 거 사실 필요 없어요. 할머니는 천일염으로 2주 동안 물에 타서 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3,000원으로 이렇게 몸이 좋아질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입도 안 마르고 쥐도 안 나고 배도 들어갔어요. 여러분, 건강은 돈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딱 일주일만 따라 해보세요. 물 1리터에 천일염 2꼬집 하루 종일 나눠 마시기.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처음에 소금물 한 잔에 뱃살, 혈당이 사라진다는 말 사기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소금물이 마법이 아닙니다. 소금물 한 잔 벌컥 마신다고 뱃살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질 좋은 소금을 제대로 먹었을 때 우리 몸, 특히 시니어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가입니다. 둘째, 평생 소금 줄여라 들으셨지만 어르신들 중 일부는 오히려 소금이 부족해서 문제입니다. 물만 많이 드시면 몸속 미네랄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이게 입마름, 쥐, 부종, 저혈압, 혈당 문제의 진짜 원인입니다.
셋째, 소금물을 마시면 4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입마름과 갈증이 사라지고 밤에 쥐가 안 나고 깊게 잠들고 몸이 가벼워지고 가짜 뱃살이 빠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혈당이 안정화됩니다. 넷째, 황금 비율입니다. 물 1리터에 천일염 2꼬집 하루 종일 나눠 마시기. 이게 전부입니다. 절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다섯째, 피해야 할 소금 3가지입니다. 정제염, 꽃소금, 맛소금. 이 3가지만 피하시면 됩니다. 마트에서 3,000원짜리 천일염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따라 해보세요. 일주일 뒤 거울 앞에 서보세요. 바지가 헐렁해지고 얼굴이 덜 붓고 몸이 가벼워진 걸 느끼실 겁니다. 가족들이요? 살 빠졌어? 하고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혈당 재보세요. 10에서 20 정도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도 맑고 밤에도 쥐 안 나고 푹 주무실 겁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딱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앞으로 뱃살, 혈당, 혈압 잡는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특히 물만 많이 마시고 계신 분들, 뱃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혈당이 안 잡히는 분들에게 꼭 보여주세요. 함께 건강해져야 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면 숫자 1을, 이미 소금물 마시고 계신다면 숫자 1을,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으로 약을 드시거나 의사의 저염식 처방을 받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물에 소금 2꼬집 넣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